다음은 광주 서구 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 명제에 기초하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의 우리의 전통은 최고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특수한 거리로부터 오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삼가하고 또 삼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했던 조선은 정치인과 외척의 관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형제와는 소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235년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만큼이나 중요시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신임 있는 조언자이면서 정치적 동반자, 지근거리 정책 결정자이며 그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 비서실 예산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은 국가 공무원의 지원과 세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굳건한 피호 끝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둘도 없는 동생인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라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최고 외교 행위인 대통령 순방 중 가장 격이 높다고 하는 국빈 방문마저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순방 나흘 전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여왕은 영어로 퀸이라고 합니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김홍균 1차관님 나와주십시오.
독일 덴마크 순방이 연기됐죠. 뭐 네. 완전히 취소인가요? 아니면 뭐 언제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수년 됐습니다. 수년. 네. 이 순방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순방은 뭐 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나흘 전에 취소된 것은 맞고요. 대통령실에서 취소 결정을 한 이후, 연기 결정을 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취소 결정이 나흘 전인가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순방이 이루어지기 가까운 시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막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확히 며칠 전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며칠 전에 결정됐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요?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됐습니까?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네. 네. 그럼 상대 해당국에 통보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수년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독일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빈 초청 방문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국빈 초청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초청 방문. 순방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한국과 독일 관계의 여러 제반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한독 간의 경제 분야의 그런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통상 실무, 공식, 국빈 방문 이렇게 갈수록 격을 높여가면서 나누게 되는데 국빈 방문 때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교 관례 그것이 외교 관례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란 말이 뭐 딱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관례상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개는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로 뭐 영부인이든 여사님이든 어쨌든 배우자와 함께 나가지 않는 적이 혹시 뭐 기억나신 거 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사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겠죠. 하여튼 대개는 그 부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방이 취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예. 순방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상대국에게 알릴 때도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순방을 예.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나가기로 했다가 그것도 국빈 방문이고 최고의 격인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한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뭐 양해 가능한 그런 이유들을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충분히 상대 국가에서 양해할 만한 어떤 풍부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설명을 한 대로 네. 그 여러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네.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네.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우리 민생 큰 일 났습니까? 민생이라면 어떤 일이죠? 이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서 민생의 민생 여러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 국가에서 그럴 만하네 하고 좀 인정이 돼야 되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양국 간에 그렇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차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본다. 이런 건가요?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통보를 했었고 지난 화요일에 정상간 통화를 통해서 예.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과 덴마크 정상들도 충분한 이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정해놓고 못 가는 경우는 있죠.
당연히 뭐 100% 약속은 지켜질 수는 없는데 천재지변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자연재해겠죠. 그다음에 어떤 아주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민생 문제로 그랬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민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야지 순방까지 취소해야 될 상황일까요? 국내 사정을 재반 검토를 해서 네. 우리가 순방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국 측에서도 이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외교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리고 외교 문제는 거의 그 대통령의 거의 뭐 독점적인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민간외교란 말도 있고 경제외교란 말도 있고 문화외교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점수를 국민들이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다면 외교적인 신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 국민들,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중요한 국빈 방문이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고 좀 납득되게 설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냐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 혹시 중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은 뭐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남중국해에서 아니 어찌 됐건 그건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그 용어를 사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처음 국회에 오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또 이 앞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또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3.1절 특사 관련해서 가석방 심사 법무부에서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수일 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미 했다? 예. 네. 그러면 가석방 명단이 확정이 된 거네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검토는 하셨나요? 검토라는 부분이 자꾸 말씀을 좀 달리 하시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낸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포함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가 복역에 있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예. 명단을 예비 명단이겠죠? 예비 명단이겠죠? 예비 명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기초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한 형기가 된 사람 복역 기간이 된 사람들에서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교정본부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명단을 뭐라고 칭하든 간에 예. 그럼 그 명단에는 최은순 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에서 보낸 명단에.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거기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 예. 네.
지난달 12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예비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관련된 언론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의 답변이 참,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명단을 검토 예정이다. 이게 방송사의 내용이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장관은 가석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가석방 신청을 본인이 하나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 가석방이 있습니까? 혹은 본인 가족, 본인 변호인, 저 가석방 시켜주세요. 이런 경우 있나요? 심사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에 수영자는 해당 수영의 교도소장이 요건이 되는 사람을 예비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죠. 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신청한 적 없죠. 신청할 수 없으니까. 맞죠? 네, 신청할 수 없는 일을. 네.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소리 올라온 거 맞죠?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접수된 진정 접수 중에 교도소 관련, 구치소 관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관련 진정 민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굉장히 심각하죠. 예. 예.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최은순 씨가 지난 6개월간 수감돼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에 가까운 대형 병원에 외부 진료를 받았다. 혹시 이런 내용 보고받은 적 있나요? 제가 지금 임명된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되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업무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처음 듣는단 말이죠? 수용자들이 아플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듣죠, 지금. 최은순 씨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외래병원을. 그렇죠? 아플 경우에는 당연히 외래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 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래 진료 받은 건 맞는데 어떤 병으로 받았는지 이건 잘 모른다. 이런 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예.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진료 관련된 민원이라고. 외부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고, 내부에서 의료진을 만나는 것 자체가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그런데 지금 최은순 씨는 수차례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인근의 대형 병원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빨리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대통령의 설 영상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선물하러 온 사람에게 매정하게 끊지 못할 만큼 인정과 예의가 넘치는 김건희 여사가 정작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국민께 드리는 인사는 매정하게 끊어냈습니다. 모습을 감춘다고 의혹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의 대정부 질문은 오늘로 끝나겠지만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밝혀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김건희 여사가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 받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밝혀라. 국민들은 몰라리에 신음할 때 해외 명품샵 쇼핑을 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밝혀라.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상 같은 국민의 질문에 이제는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 앞에 납작 엎드려 고장난 라디오가 되어버린 이 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